네, 오늘의 화제를 알아보는 장안의 화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노벨 문학상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두 말 사이에도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진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2시까지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만 53만 부가량 판매됐습니다. 일각에서는 1, 2주 내로 100만 주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급증 덕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출판주의 강세는 물론이고요. 도서를 찍어내는 인쇄소 그리고 제지 업종까지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덩달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판주 오늘장 움직임부터 보시면 개장 직후 무려 13%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주류인 만큼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전장의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만한 점 같습니다. 관련 업종으로 제지주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출판주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듯한데요. 역시나 장 초반 강세와 달리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해서 낙폭을 줄이더니 이 시각 현재 2.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 현대차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가 업계 최대 용량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내 협력사와 손을 잡고 전기차용 초고용량 LFP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했죠. 사실 원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2년 동안 LFP 배터리 개발을 마칠 계획이긴 했는데요. 이번에 오는 25년까지 300와트시의 LFP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기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CATL과 BYD 등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현대차가 얼마큼의 파이를 가져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와 함께 현대차는 7거래일 만에 25만 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25만 원 선을 뚫어내긴 했지만 오후장에서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 시각 현재 24만 8,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탄력을 유지해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화제는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또다시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독일 유통업체는 유럽 8개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요. 이미 판매된 모든 LED 제품도 회수해야 합니다.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9시 30분경에 1,870원 선까지 치솟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10,000원 선을 좀 유지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매도 중인 만큼 장 마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가 25만 원 문턱에 지금 와 있습니다. NH증권에서 목표가를 3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아주 크게 높여 잡았거든요. 할인율이 줄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할인율이 뭐냐? 테슬라나 BYD 같은 이런 혁신적인 경쟁자들과 대비해서 레거시 완성차들이 갖게 되는 어떤 위상 저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NH증권에서는 현대차의 할인율이 기존에 40%였던 걸 30%로 줄였다. 할인율을 모두 제거하면 주가가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정의선 회장 4주년이라고 그래요. 글로벌 위상이 현대차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제는 제네시스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 자체도 확실히 달라진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보시더라도 우리 한때 이제 벤츠, BMW의 위상이 상당히 높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요새는 벤츠와 그 BMW에 대한 인기가 과거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현대차의 위상,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차뿐만이 아니라 그 하위단에 있는 SUV나 소형 SUV 역시도 상당히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포드의 주가 급락이 나오고 GM도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이고 특히나 독일 3사의 주가 흐름이 독일 증시가 신고가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 회사들 역시도 전장화에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재빠르게 이걸 갖다가 독일 정부도 일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부활을 시키는 등 좀 빨리 따라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독일 3사와 현대차의 어떤 전장화의 어떤 차이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대차 입장에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제칠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가총액 2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움직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이 9월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9만 대를 팔아가지고 1년 전보다 30%나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 사상 최대다라고 하고요. 3분기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합치면은 20.7% 점유율.
이 제규어 다음으로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고용량 LFP 배터리 내년에 자체 개발을 한다. 중국산 대비 15% 정도 용량을 더 확대된 그런 배터리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전기차 시대를 맞는 현대차, 이 주가의 성장성을 지금보다 얼마나 높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가장 보릿고개죠. 금리가 제일 높아서 분명히 이제 차를 살 때 나오는 그런 이자가 부담될 만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현대차 의외로 또 보릿고개를 잘 버텼습니다. 보릿고개를 잘 버텼다라면 아마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은 분명히 차량 교체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다행인 게 하이브리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괜찮고 내연기관 세 개 다 지금 어느 정도의 밸류 체인을 갖춰줬고요. 지금 사실 테슬라가 그만큼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밸류를 좀 고평가받는 게 그래도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얼만큼 차량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 요게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느냐가 현재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전동화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주주 환원책 또한 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주가에서는 훨씬 더 고평가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 분기마다 또 수출 데이터와 싸워야 될 겁니다. 분명히 한 번 정도 꺾일 때마다 이제 차 덜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 중반대 한 22만 원 정도에서 충분히 살만하고요. 또 고점 가면은 이제 매도 예전에는 한 18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사는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20만 원 초반대에 사서 20만 원 중반대에 팔자. 박스권 돌파하기는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준을 약간 고점 수준으로 보시는 모양이네요. 완전 고점이지 않지만 일단은 박스권 아니라서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좀 작게 해서 하단부 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 노와이어 LED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독일, 유럽 3위 온라인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거둔 겁니다. 이 유럽의 8개국에서 이 경쟁사들이 전면 판매 금지가 됐고 여기에 더 이미 팔린 모든 제품도 회수해서 폐기까지 해야 된다.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도 이 5개국에서 총 16전을 붙어서 16전의 승리를 거뒀다. 전승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뭐냐? 노와이어 LED 기술이라는 게 LED 제품을 더 작고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두 자릿수 강세 보일 만한 소식입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여지도 충분한데 방금 현대차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랜저도 그렇고 앞에 보면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 서울반도체 제품이 그쪽에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서울반도체 주주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분명히 주가는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맞는데 이게 단발적인 요소로 보기에는 분명히 회사 자체도 매출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만 개선이 되면 여기서 멀티플 충분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LED 패널 자체는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임 자체는 서울반도체에서 이거 반도체 기업 아니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자회사도 있지만 일단은 주요 매출의 대부분은 지금 LED 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라면은 만약에 여기서 신규로 좀 보고 계신 분들 한 이틀 정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오늘 종가의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내일 음봉 시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느냐 혹은 이제 LED 시장이 초호황이 되느냐는 분명히 의심 섞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밸류가 사실 여기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 개선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서울반도체 좋게 보나 일단은 매수 자체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자. 분명히 성장세는 한 15,000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LED 기업에서 차량용 LED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마영 캐스터와 장안의 화제거리들 추가로 더 알아보시죠. 네, 이어서 장안의 화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거래일 기준 테슬라는 전교장에서 8% 넘게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훈풍을 뒤로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종 추이 함께 체크해보시면 계속 1% 내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낙폭을 좀 줄이나 했었는데요. 11시경엔 1% 넘게 밀렸고요. 현재는 저점 대비 고개를 들긴 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엔캠 등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는 중국의 부양책과 구리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은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리를 원료로 하는 전선업계가 웃음 짓고 있는데요. 전선 테마는 구리 가격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곤 하는데 이렇게 구리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호실적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모멘텀이 살아있는 점,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하반기 기대해볼 만하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해당 화제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오늘 전선 업종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전에도 강세 보이면서 2% 가까운 상승세로 개장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더욱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5% 넘는 급등세로 상승률 최상 윗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KTNG 화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KTNG의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플래스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한국인삼공사를 1조 9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KTNG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올해 주총 이후에 고요하던 KTNG가 출렁 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 초반 1% 내외로 출발했던 KTNG 9시 10분경부터 탄력을 좀 받아갔고요. 11시 45분경에는 10만 7천 원을 뚫어내면서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꺾이지 않고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화제 체크해보시죠. 오늘 시장은 드론 이슈를 빼놓으면 섭섭할 정도로 드론 관련 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 간의 무인 이동체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 드론 기업들이 미국 진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드론 업종의 오늘장 추이 체크해보시면 1%대로 출발했고요. 오전장 내내 탄력적인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더니 11시를 기점으로 들어온 수급에 힘입어 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상승 꺾이지 않고 현재 3.9%,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다른 소식들은 오늘 많이 알아본 것 같고요. KTNG 소식만 좀 알아보죠. 1조 9천억 원의 인삼공사 사겠다. 이 매각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1조 9천억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작년 말에 방경만 KTNG 사장이 인삼공사 에비타의 멀티플 7, 8배 가치가 적정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보다 한 50% 정도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를 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팔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주가를 좀 끌어올려라.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압박으로 보이는데 지금 진짜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맞아요? 심각할 것까지는 아니죠.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당연히 PBR 면이나 어떤 뭐 보유 자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한번 주가가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좀 저평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KTNG 이사회가 이걸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왜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지는 어떤 그 저희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당연히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대한 어떤 부양 의지를 좀 더 보여달라라고 시위를 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회사 측에서도 이번에 한번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뉴스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뭐 SM 사례도 있고 우리가 행동주의가 붙으면 그래도 주가가 좀 들썩이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뭔가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지. 네, 일단 뭐 지분 구조로 봤었을 때 분명히 외국인들의 입김을 조금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국내 혹은 KTNG 자사주 포함해서 좀 우호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외국계 지분이 꽤나 많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분명히 이런 이제 이슈들은 무언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삼공사를 팔기에는 사실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이제 당연히 돈을 많이 주긴 합니다만 이제 회사 자체의 가치를 훼손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되면 아마 KTNG 주가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었을 때 KTNG 자체는 저평가라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적정평가고 설명 너무 잘해주셨지만 일단 최근에 또 주주 환원책도 꽤나 많이 내놓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담배가 덜 팔립니다. 네. 멀티플이 축소가 됐고 있고 현재 주가가 적정한 평가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이슈를 통해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사례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물론 외국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경영권 분쟁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번 정도 도태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결되지 않을 단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피해자를 나올 수 있을 만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경영권 분쟁으로 보시기에는 KTNG 자체는 지금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언가 이슈로 인해서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엔터프라이즈 시작합니다. 92.6% K푸드 대장주 삼양식품의 전체 라면 매출에서 불닭볶음면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불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원히트 원더로 그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이 기업을 투자하는 분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미 전체 라면 시장의 70%는 바로 이 니신과 도요수산 두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죠. 최근 혜성처럼 등장한 불닭볶음면은 가격이 일본 제품의 2배에 달하는데도 가파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점은 최근 이 불닭볶음면의 성장이 다른 라면 기업의 매출 파이를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라면에 대한 개념이 미국에서도 점차 간식에서 주식으로 바뀌고 있고 아시안과 히스패닉 계열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삼양식품의 성장에는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 매출의 성장 속도가 아주 고르다는 점. 비록 브랜드는 하나지만 인기는 곳곳에서 분산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법 안정적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 맵탱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고 불닭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진행 중이지요. 다만 그럼에도 지난 7월 정점을 찍은 주가가 이후 흘러내린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변수가 된 건 환율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렇다 보니 환율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최근 석 달간 환율 그래프와 이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을 보면 꽤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다행히 최근 달러 강세와 함께 환율이 다시 치솟았는데 이 삼양식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특수 기대감과 유럽 현지 법인 설립, 내년 생산 능력 40% 확대와 같은 점들이 당장의 기대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가 보고 있는 삼양식품의 12개월 추정 PER은 12배에서 13배 수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일본 라면 업체들은 17배 내외 수준. 이에 비하면 아직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K식품 대장주 삼양식품의 현재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원, 주가는 57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과연 어떠한가? 이제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성훈 이사님부터 이 삼양식품의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차 시세가 난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워렌 버핏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처음 편입했던 시기가 바닥에서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1988년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주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결국 다시 말해서 삼양식품 이것이 말 그대로 한 번의 어떤 유행을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코카콜라처럼 어떻게 보면 원히트 원더라고 봐도 되겠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삼양식품의 어떤 불닭볶음면이 한마디로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하나의 어떤 품목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혹시 길게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는 뭐 수출에 대한 노이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금 새롭게 모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불닭볶음면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먹어서 이제 저는 좀 매워서 못 먹는데 일단은 주변에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이제 식료품들이 인기를 얻고 이제 간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 데이터 봤었을 때 상방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불닭볶음면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생산
생산량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수출되고 있는 국가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국가를 늘리거나 혹은 이제 25년도 6월에 완공된 밀양 1공장 이제 신축 공자가 완성이 되고 그게 매출이 찍히는 순간에 봤었을 때는 여기서 직전 고점인 7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으나 일단은 11월 FOMC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신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움직임을 보여주기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를 알아보는 엔터프라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